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 이제 위축됐던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냉각이 좀 됐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의 체감 심리가 다시 개선된 것으로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주택 경기 전망이 회복세를 보인다면 시장 역시 내년에는 안정화를 좀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고민 있으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수요일의 남자 만나시는 날입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이 다소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그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좀 쌀쌀한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겉옷이나 이런 것들 좀 단디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고, 감기 걸리시면 또 이제 고생하시니까 저 역시도 이제 감기 한번 걸리고 나니까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위축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급감을 하면서 지금 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그와 반대로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기이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고 있고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곧 있으면 이제 버블이 꺼질 거야, 앞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기다리시면 큰일 납니다. 기다리시면 다음번에 기회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시기에 좀 선점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런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좀 비교적 있는 편인데 부동산도 날씨만큼이나 양극화와 더불어서 일교차가 좀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략 세우는 게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겠죠. 이 부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상담도 하지만요. 오프라인 자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자리죠?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더 비싸게 들어가야 될 지역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역들을 먼저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그리고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준비했습니다. 25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쉬는 날이어서 저희도 한 주 쉬어가고요. 마지막 세미나가 27일 토요일 개최되니까 미리미리 일정표에 작성하시고 신청하셔서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제 2부의 자양이동 한강변 모아타운 집중 분석 해드릴 예정일 텐데, 제가 직접 준비해 놓을 계획입니다.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는 유독 지금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강변 중에서 가장 크게 지어질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짚어드릴 계획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부터 펼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시장 전망을 놓고 하락론과 상승론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개발 시장을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또 박성일 팀장이 재개발 강의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알차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사실 알찬 내용은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서 좀 이제 맛보기식으로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알찬 강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타이틀을 오늘 되게 세게 준비해놨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2026년에는 사라지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희망사항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6월에 곧 있으면 이제 9번째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지방선거 때 이제 시장이 뭐 연임을 하냐 바뀌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이 유지돼도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2026년에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분명히 가격은 다를 텐데 어디가 얼마고 어디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역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서쪽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면 이쪽이 당산입니다. 당산역 코앞에 있는 지금 재개발지인데 이쪽이 지금 대략 한 9억에서 10억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쪽을 같이 묶는다고 하면 마포 쪽입니다. 마포와 서대문 쪽인데 부가현 뉴타운 그리고 염리동 일대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대 초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부터 흑석 일대인데 이 노량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역별로 가격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7구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초반 정도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1구역이나 기타 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상승이죠. 불과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10억대 정도 수준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거의 10억 가까이 오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구역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속도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들어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3, 4, 5구역 이런 쪽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최소 30억 원대 중후반은 가지고 들어가셔야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의 4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쪽으로 계속 이어져 가보면 지금 이 성수와 응봉 일대입니다. 이 응봉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인근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재개발 단지 쪽인데요.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층 주거지촌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예전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도 20억 원대 초반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억 원대는 들어가야만이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자양동 일대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 자양 4동부터 자양 2동 권역의 이 한강변 일대가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에서 8억, 많게는 10억까지도 물건마다 다 달라지는 그런 가격을 보이고 있다. 투자금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정리를 해놓은 지역이 거여마천 뉴타운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이 지금
강남 유일한 뉴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금액이 6억에서 뭐 많게는 10억 원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요즘에 이제 한강변 벨트가 좀 끝내준다. 거기 들어가야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뉴타운이라는 그런 거대한 지역, 덩어리가 큰 지역,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금액들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불확실하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 뉴타운 사업을 이제 좀 미루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역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게 또 생길까 봐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의 영향,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공급 부족의 상황이 가장 큽니다. 서울에서는 대략 3만 호에서 4만 호 정도의, 그러니까 4만 채 정도죠. 4만 채 정도의 공급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과연 몇만 호가 공급이 될까라고 따져보니까 대략 2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적정 공급량이 4만 채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만 채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럼 벌써부터 50% 이하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27년, 28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납니다. 만 채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4만 채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면 뭐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집값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집값 올랐죠. 그리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 그리고 강남 3구 용산, 그리고 마용성 이런 잘 나가는 지역들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이런 지역들까지 아직 번지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격적으로 오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갭매우기라고 하는 것 있죠. 가격을 채우는 그런 현상이 내년에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열차도 마찬가지죠. 재개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아파트촌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빌라들이 아파트가 되었을 때 가치 평가를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가격은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투자자들의 관점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자의 역할. 이건 이제 지방정부라든지 그러니까 지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민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그리고 그 밖에도 역세권 재개발 이런 것들이 공급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은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안심하시고 재개발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생긴 지도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만 4년이 넘었고요.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주거정비지수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후도라든지 그리고 특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수로 매겨져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해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러니까 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여기에 담겨 있었는데 이 공공기획이라고 하면은 공공재개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획은 공공이 해줄게 추진은 니네가 해라 민간과 공공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이제 재개발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 신속하게 통합해서 기획해준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되고 재개발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개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주민 동의율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고, 확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단계가 있다고 했으면 이걸 단계를 축소를 해서 2단계로 줄여버리는 그런 단계 축소, 그래서 사업 시간을 좀 더 줄이는 시간의 단축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해제 구역이 뉴타운 해제되었던 그런 구역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노후도가 높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다시 묵자 해가지고 1차 선정지라든지 뭐 2차 선정지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자로도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지역들도 포함해서 계속해서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뉴타운 사업했을 때 몇백 개의 사업지를 지정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계속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뭐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고 있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종상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매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만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4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년 되면 5년 차가 됩니다. 이게 사업지가 하나 둘씩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거 괜찮네 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은 좀 늦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왜 싫어하냐면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아타운의 핵심은 이러한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를 묶어서 그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촌으로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일종의 사업 방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공원 같은 거를 이제 함께 쓰자라는 목적으로 갔는데 이게 약간 좀 변질됐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구역별로, 그러니까 병합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급이 부족하니까 짓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법제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단지는 여러 개지만 하나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통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했을 때 나한테 좀 이로울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게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만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13년까지도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년에서 또 반으로 준 6년 반에서 7년 정도 만에 완성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에서 7년 정도 사이에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목표였고, 이거는 조금 많이 힘들 거다, 7년에서 10년 정도로 잡자 해가지고 최초로 시도됐는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시범 대상지가 대략 7년 정도 만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모아타운도 괜찮은 사업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안에서 재개발이 모아타운이 된다, 예전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의 아파트 변모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홀로 아파트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묶여서 대략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차 간소화와 통합 심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현실화가 되면 앞으로 이제 아파트 만드는데 모아타운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 우리 모아타운으로 하자라는 그런 현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사업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가 공공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공공.
예. 그래서 민간이 원래 추진해야 되는 그 단계를 공공이 기획을 하고 수립을 해주는 거고 이 수립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서울시에서는 대략 한 5년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기존에 걸리던 시간이요. 이거를 줄여서 최대 2년까지도 단축시켜 보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지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3년 전쯤에 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선정이 되었던 곳을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봤더니 정비구역 지정까지 다 완성이 된 상황이고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설립이 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이 조합 설립 시부터 시공사 선정 그리고 착공 준공하는 이 완성 단계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것도 좀 보면 재밌겠죠. 예, 앞으로 10년 안에 여기가 완성이 되는 그런 현장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단계들이 하나하나 축소가 되고 제가 여기다가 따로 하나 못 썼는데 여기도 통합심의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 단계 같은 경우에도 통합해서 받게 되면 시간이 대폭 줄어들죠. 원래는 한 단계 거쳐서 또 한 단계 이런 식으로 거쳤어야 되는데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와 같이 심의하자 해가지고 3개의 심의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2개는 통과되고 하나가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그 1개만 다시 받으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3개가 한꺼번에 통과가 됐다라 그러면은 단계별로 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5년 정도의 수준을 2년까지 대폭 줄였다라는 게 핵심이고 시간이 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개발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금보다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확 줄였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고 이게 지금 전면 도입되고 나서 계속해서 공공기획으로서 완성되는 그런 현장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아파트로 완성이 안 됐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그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확실히 시간이 많이 줄었네. 곧 있으면 아파트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원래는 10년 정도 걸리던 사업을 5년에서 7년까지 축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랑은 조금 단계가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가 원래 정비구역 지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그 명칭이 좀 바뀐 것이죠. 이런 것들을 또 공공에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모아타운이 주민제한형 방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자치구 공모 방식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자치구에다 올려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후보지 선정을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얘는 되겠다. 이거 만들자. 그래가지고 관리계획 수립과 승인까지도 공공에서 다 마련을 해주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 조합을 만드는데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벌 수 있다는 뜻이고요.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도 곧바로 이루어지자마자 시공사 선정하고 통합 심의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라고 하는 그 조합원 분양의 자격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는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거든요. 여기가 뭐 진짜 길게 걸리면은 이 단계에서 거의 10년 이상을 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몰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여기가 사업이 늦어지면 뭐 3년, 5년 걸리는 건 일도 아닌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르게 끝난다 그러면은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공사거든요.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3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거의 한 40개월에서 4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거의 한 4년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 구간에서 한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만에 빠르게 완성을 시킨다 그러면 대략 한 7년 정도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뭐 40대, 50대, 60대였을 때 10년 지나서 50대, 60대, 70대 됐을 때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나이대가 딱 50살이라면, 60살이라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도 내가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아타운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재개발지 투자했을 때 과연 가격이 뛰는 시점이 언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고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뛰는 시점을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시점들에서 가격이 뛰더라고요. 지금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여기가 지정됐습니다. 재개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하나둘씩 물건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한번 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이루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건 규제 지역인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 설립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냐? 모아타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됐을 때 이게 그 조합원 그 지위를 양도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양도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합 설립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한번 빵 뛰는 시점이 있고, 이 시공사 선정에서도 한번 뛰는데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군 건설사 중에서 상위 탑 10에 들어가는 시공사가 선정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그런 뭐 브랜드들 있죠.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갔을 때 가격이 또 한 번 뜁니다. 아, 그 건설사 들어온대. 야, 그 건설사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와가지고 얘네 선정이 됐다네. 그러면 여기 주변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들어오면은 가격이 한 번 또 한 번 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에서 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합원이라면 투자를 해서 조합원이 됐잖아요. 그럼 이 조합원이 된 상태에서 평형수를 고릅니다. 뭐 84 타입이라고 하는 34평 고를래, 아니면 59 타입 하는 25평 고를래,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내가 신청을 했다라는 그게 딱 정해지는 순간 또 한 번 뛰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또 한 번 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뜁니다. 착공, 준공 뛰고 뭐 여기다가도 또 이제 체크는 안 해놨지만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간다라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급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강변에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아, 내가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위치입니다. 입지 어디를 골라가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한강벨트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한강변 벨트라는 그 땅, 그러니까 한강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 그렇게 생각보다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내에 있는 구역을, 내 집을 하나 확보를 해둔다면 그 한강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변모가 되었을 때 여기 한 칸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강변 벨트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위 1%도 아닙니다. 0.1%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한강변 벨트에 있는 아파트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내가 상위 0.1%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무리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급지, 이 상급지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얘기하면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도 강남 나머지 뭐 그냥 강남 3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송파도 굉장히 대세죠. 이런 지역들. 여기다 플러스 중상급지라고 얘기를 하는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뭐 이제 곧 중상급지에서 상급지 올라갈 광진이라든지 뭐 동작이라든지 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까지 당연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가격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면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역세권. 단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충분히 해보시고, 주요 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10분대 권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투자하셔야 된다. 이 대규모 사업지라고 하는 것은요, 만 세대 내외 정도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균질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촌으로 변모했을 때 얘도 아파트, 쟤도 아파트,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아파트여야지만 인프라를 확충을 했을 때 균질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학교도 주변에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역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는데 이게 만세대 내외 기준을 미니 뉴타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중에서도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만세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규모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도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는 조금 적긴 하지만 중심지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왜? 송파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지에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당연한 겁니다. 재개발 투자하실 때 항상 관리 처분인가 이런 것들 단계 진행된 곳들 들어가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업이 그만큼 진행될수록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빠르게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 돈이 이렇게 있고 이게 얼마만큼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마진 같은 거를 다 두들겨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단 용산과 강남 3구는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오를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 오르고 나서 나머지 지역들이 좀 덜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오르는 게 비정상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강남이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비정상처럼 보이는 것이지 강남 외의 지역들은 아직 덜 올랐단 말이에요. 얘가 오른 만큼 오르려면 그럼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진짜 뭐 막 나가면 전쟁 나는 거 아닌 이상은 진짜 집값이 떨어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지역들, 빨간 지역들이 한강변 벨트 일대의 지역들인데 여기가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2026년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전세, 월세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세가 보통 기간이 몇 년인가요? 2년이거든요. 지금 전세 계약을 1년 단위 계약하는 지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1년 하는 그런 현장들도 계속해서 속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세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반전세로 접어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세죠. 이런 지역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보증금이 더 늘어납니다. 월세도 늘어나고요. 보증금이 줄어들면 월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 곳도 있고 아직 덜 오른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덜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밀고 들어오는 압력들 때문에 계속해서 갭 메우기,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을 상급지에 따라 맞추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덜 오른 지역 말고 좀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억씩 상승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1개월에 1억씩 상승한 걸 눈에 봤거든요. 제가 그렇게나 올랐어? 라고 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방송 모니터링을 하는데 6월 달 걸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억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내년에는 얼마만큼 오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다 그러면 빨리 부동산에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곳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연초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연중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양사동이 불과 6, 7억밖에 되지 않던 투자 금액이 지금 12억, 13억 합니다. 거의 2배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자양사동이 계속 진척되는 속도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수동의 지금 가격이 30억이거든요. 그럼 이쪽 일대가 지금 10억대 초중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양 이동 한강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 투자 금액이 6억에서 8억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하고 속도, 시간을 비교하자면
얘 절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자양이동 한강변 모아타운 완성의 시기가 여기 자양사동이거든요.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보다 더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완성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대략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세대수가 적게는 6,000세대 초중반, 많게는 7,000세대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B구역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이제 조합 설립 준비합니다. 조합 설립 준비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 준비할 거예요. 시공사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1, 2위 다투는 그런 건설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미리 사전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옆에 붙어있는 A구역과 C구역 같은 경우에도 동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A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 거둔 상태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접수를 마쳤다고 하고요. 마지막이 C구역인데 이런 지역들을 선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그때 성수 들어갈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상황과 내가 자양사동을 뭐 불과 몇 억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벌써 10억이 넘었네. 이런 상황을 재현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대자부를 겪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리 이런 것들을 선점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 제가 이번 연말 세미나에 자양 이동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의 이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급 부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부분이 또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재개발 안에서도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재개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재개발별로 이제 각각 특징과 매력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지역별로 이제 전략도 각각 다르게 세우셔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 활용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공동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가 각각 나가고 있는데요. 시간과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제는요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고민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또 궁금하신 이 상담들 하나씩 또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으셔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04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송파 더 센트레 25평에 거주 중인데요. 21년도에 매수했는데 가격이 그때와 유사합니다. 매도 후 다른 쪽으로 이사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사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1년도에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고점일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전반적으로 트램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험 운행을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말부터 한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 트램이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게 된다 그러면 마천역부터 위례 신도시를 관통하는 그런 트램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교통뿐만 아니라 트램이 서울에서 움직이게 되는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는 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아마 관광으로서도 이제 사람들이 견학을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단계 더 이제 급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핵심은 원래 이 위례라는 지역이 원래 입주하기도 전에 돈을 받고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도를 뚫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던 신도시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 보니까 가격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디를 가실지가 중요하고요. 매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매도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러시면 투자할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더 센트레를 그냥 전세로 바꾸든지 월세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똑같은 데서 거주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파는 게 맞냐 아니냐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 더 센트레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30평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공공분양이 됐었던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가 지금 24평인가요? 24평을 갖고 계시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15억에서 16억 정도 실거래가가 찍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인데 지금 호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압력을 받는 게 어떤 압력을 받고 있냐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잠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남이 있고요. 이쪽까지 하남이죠. 강동이 있습니다. 그 여 아랫단으로 가면은 판교 분당이 있는데 구성남이 있고 지금 이 사이에 껴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해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이제 판교 분당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앞자리가 3으로 넘어가고 뭐 4를 넘보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구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개발이 뭐 하나 둘씩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신축 단지들이 들어설 텐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10억대 초반 중반까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위례라고 이 가격보다 낮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례 같은 경우에도 앞자리가 2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서열이 있어요. 서울보다 어떻게 니네가 더 높을 수 있어? 얘네가 먼저 올라야지.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먼저 20억대가 안착이 다 되고 난 상황에서 30억대를 바라보니만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얘네들도 20억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대 중반의 가격이 앞자리가 2로 바뀌는 시점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올라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매도 시점이라고 보면은 지금 매도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가까운 뭐 이제 위쪽으로 가서 뭐 거여 마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 일대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급지가 올라가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실거주 투자를 겸하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거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15억에서 16억 정도의 수준이면은 내가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게 뭐 한 20억 정도 수준 되는 아파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자체가 15억에서 25억 나오는 애들은 4억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최대.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아무리 모으고 모아봤자 내가 목돈이 있지 않는 이상은 20억 정도 수준일 텐데 20억으로 갈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 그러면은 아 내가 그냥 차라리 매도를 하고 그냥 몸테크를 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나 해보자 하시는 게 급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기다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분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예, 그게 급지를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니까 어디에 투자할지 좀 고민이시라면 추가적으로 상담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오셔서 질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도하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네, 매도하시고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지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상담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도움되실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갈게요. 85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연초에 자양 이동에 투자하려다가 놓친 시청자입니다. 너무 아쉬우시겠어요. 요즘 들어 자양 이동 투자금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근처에 자양 1동이나 구이동으로 가는 건 어떨지 꼭 의견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씁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일단 투자 금액이 되시면 자양 2동을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지금 자양 1동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이 5억대에서 6억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자양 1동을 갈까 2동을 갈까 고민하실 필요도 없는 게 자양 2동은 한강변이고 자양 1동은 내륙 지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당연히 자양 2동이 맞고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구이동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쪽이 자양 2동이고요. 이쪽이 1동이고 여기가 구이동 일대지 않습니까? 개발의 계획과 순서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 라인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당장 이제 돈이 없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죠.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 계획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구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연초에 그 좀 잡지를 못 하셔서 많이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왜 아쉬움이 있는지 다른 시청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연초에 여기가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6억에서 8억 투자처까지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지금 1년 사이에 얼마나 오른 거냐면 거의 한 2, 3억 오른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야죠. 내가 뭐 연봉이 1억, 2억이면 상관이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덜 씁쓸해 하실 텐데 그냥 일반적인 월급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관심이 많은 그런 투자자라면 이거 놓친 거거든요. 핵심은 제가 예산이 있으면 그래도 들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자양 사동이 예전에 3천만 원 투자였습니다. 갭으로.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12억, 13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 3천만 원짜리 물건이. 재개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까지 오른 겁니다. 그럼 지금 배수로 환산하면 거의 40배가 오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투자금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앞으로 20억, 뭐 25억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자양 사동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금액이 6억에서 8억이라면 얘 12, 13억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양 사동보다 이동이 더 빨리 끝납니다. 사업이. 재개발이 뭐 아무리 늦춰지고 한다고 해도 얘랑 같이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세대수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고 자양 이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평면 지도로만 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가 평지에다가 한강공원 껴 있고요. 심지어는 학군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그 한강변 아파트들이 소규모로 자리 잡아 있는데 그 지역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겁니다. 자양 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뭘 보시냐면 여기를 봐요. 여기를. 여기 잠실마이스 사업 끝나면 하나의 액자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막 공연하고 뭐 야구하고 막 이러면 불빛이 막 이렇게 계속 막 번쩍번쩍 하는데 이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빛공해, 소음공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면서 롯데타워 보면서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성공했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양 이동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저희 이제 같이 방송하시는 김종갑 수석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도 뭐 60억 가까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 여기가 앞으로 이 엘리트라고 하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데만큼 갈 곳이라고 저 생각하니까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양이동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프라인 자리 다들 궁금하시죠? 바로 설명 도와주시죠. 연말이 다가오니까 모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바빠지신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의 열기만큼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 응대해드리고 맞이해드리고 상담까지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남들이 다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내일 목요일 세미나와 27일 토요일 세미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마포 공덕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연말 푸근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이야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